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저번 시간에는 부산에 있는 재개발 지역 쪽에 경매로 진행하는 물건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이제 같이 얘기를 했죠. 간만 1구역하고 서금산 A구역, 여기 경매로 진행하는 물건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 궁금해 하셔가지고 전화가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실컷 조사하셨는데 며칠 뒤에 서금산 A구역 같은 경우에는 취하가 됐죠. 그래서 되게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경매 물건은 항상 나오고 있으니까 마음 상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다른 지역 적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안산시하고 대전광역시 쪽에 경매로 진행하는 물건 중에 투자할 만한 물건들을 몇 개를 뽑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단원구 고잔동하고 그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물건 두 개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역일 수도 있고요. 조사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두 지역은 3인 가족 이상 사시는 분들한테는 나쁘지 않는 입지에 있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 부동산 주위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잘 배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안산시청 그 주위로 해가지고 예술회관이나 백화점, 대형마트, 그리고 공원 같은 거, 주위에 뭐 박물관, 그리고 미술관, 그 적재적소에 잘 갖춰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의시설들도 인프라도 잘 깔려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80년도 초반에서 80년도 중반에 조성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입지에 비해 가지고 건물이 좀 노후도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단점이면서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고잔동 같은 경우는 연립주택 쪽으로 재건축이 진행이 들어가고 있고요. 주공 5단지, 6단지, 7단지, 8단지, 9단지 이쪽으로 해가지고 또 재건축이 진행되거나 진행하려고 하는 물건들도 있고요. 현대아파트하고 예술인 아파트 그리고 이쪽에 주공 4단지 주공 4단지가 요 바로 밑에 있습니다. 예, 화면 때문에 안 보이는데 그리고 주공 10단지 재건축을 시작하거나 지금 진행하고 있는 물건들도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재건축이 이제 원활하게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15층 정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나중에는 이쪽에 뭐 30층이나 35층까지 이렇게 올라간다라면 그만큼 이쪽에 수요들이 더 많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추가적인 인프라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는 좀 기대 심리가 많이 들어가 있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물건은 고잔동에 있는 물건 하나, 성포동에 있는 물건 하나,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예술인 아파트입니다. 15층 중에 15층이고요. 그리고 전용 면적은 84제곱미터니까 한 33평, 34평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 물건이고요. 이 예술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0평대가 타입이 3개가 있습니다. A타입, B타입, C타입. 그러니까 요거는 A타입에 들어가는 물건이고 33평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정가가 2억 4,700인데 한 번 유찰해가지고 1억 7,290만 원에 시작하는 물건이에요. 작년 5월 달에 한 번 유찰해가지고 길이 이렇게 잡혔는데 11명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가 매수인이 2억 3,399만 원 이렇게 적어가지고 2등하고 20만 원 정도 차이로 최고가 매수인이 됐는데 불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진행을 안 하다가 올해 다시 한번 유찰해가지고 재경매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억 7,290만 원에 시작을 했는데 이때는 25명이 들어왔어요. 더 들어왔죠. 그래서 최고가 매수인이 적었는 가격이 3억 1,760만 원에 이렇게 적었는데 2등 가격하고 1,400만 원 차이로 낙찰이 됐는데 미납을 했어요. 그 미납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이 최고가 매수인만 알고 있겠죠. 그러면 추론을 한번 해보자면은 권리관계가 이렇게 잘못 꼬여 있어가지고 미납을 했느냐 아니면은 시세를 잘못 조사를 해가지고 이걸 미납을 했는지 그 둘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권리관계를 이제 풀어본다라고 하면은 소멸 기준이 18년 7월 6일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전입돼 있는 사람이 2명이 됐는데 이 똑같은 날짜에 18년 7월 10일 때 전입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입했는 날짜하고 소멸 기준 7월 6일하고 이렇게 보면은 소멸 기준보다 4일 뒤에 전입을 했는 거예요. 가족인 것 같아요. 배우자로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지금 임대차 계약서를 법원에다가 제출을 했는데 그 날짜가 18년 7월 10일이고요. 확정받는 날짜가 10월 19일입니다. 그러면은 배당 날짜는 10월 19일이 되겠죠. 얘가 먼저 배당받고 그 다음에 얘 10월 19일이 배당을 받는데 보증금이 2천만 원입니다. 최우선 변제가 18년도면은 6천만 원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그냥 배당 순서 상관없이 그냥 2천만 원을 제일 먼저 받아갑니다. 그러면은 권리관계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나 이 미납관리비가 얼만큼 밀려 있느냐? 요거를 계산해 봐야 되는데, 이 34평에 미납관리비가 밀렸으면 얼마나 밀려 있겠어요? 그러니까 몇백만 원 정도 이렇게 미납관리비가 밀려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미납을 했는 그거는 권리관계보다는 시세 조사가 뭔가 맞지 않았지 않나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아니면은 이쪽에 소유자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미납이 됐거나 그거는 좀 드물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사람이 2월 16일에 입찰을 했는 날짜를 본다라고 하면은 1월 달에 이제 조사했던 그 날짜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1월 달에는 시세가 얼마 정도 이렇게 돌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34평입니다. 33평 A타입. 1월 달에 거래되는 걸 보면은 지금 나와 있는 게 1월 29일이니까 못해도 실거래가가 떴는 거는 요 정도에 떴을 거란 말이에요. 실제 거래됐던 거는 2억 8천에서 2억 9천 정도 거래가 됐다는 게 조사가 됐을 거예요. 이 당시에 이제 시세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좀 시세보다는 조금 높게 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시세는 나오는 매물 가격을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3억 5천, 3억 7천 정도 선에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 3월 달에 거래되는 것도 보면은 3억 5천에서 3억 6천 정도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가 2억 4천7백인데 3억 5천 정도 선에서 시세가 돈다라고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원활하게 그 재건축 진행이 돌아간다라고 한다면은 주위에 요걸 비교할 수 있는 아파트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그 아파트가 요 바로 밑에 있는 파크 푸르지오 그리고 센트럴 푸르지오 두 개가 이제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지금 34평이니까 분양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파크 푸르지오하고 센트럴 푸르지오는 이 34평짜리가 얼마 정도 선에서 도는지 신축 아파트로 올라갔을 때에 가까이 있는 이 아파트하고 비교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얘는 지금 얼마 정도에 도는지 한번 볼게요. 자, 34평이 요걸 겁니다. 34평, 35평 이렇게 되는 게. 현재 나와 있는 게 지금 11층이 8억 이렇게 나와 있네요. 실제 거래되는 것도 이렇게 보니까 8억 3천에 4월 달에 거래가 된 게 있었네요. 현재 34평 같은 경우에는 파크 프로지오는 8억 정도 선에서 시세가 돌겠구나. 그리고 센트럴 파크 같은 경우에는 34평으로 해서 제일 저렴하게 나오는 게 9억 5천 선에서 매물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실제 거래됐던 걸 보니까 3월 달에 9억 4천에 이렇게 거래가 됐었고요. 다른 타입을 한번 볼까요? 다른 타입을 보니까 3월 달에 7억 8천 정도 선에서 이렇게 거래가 됐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한 8억 선에서 9억 사이로 이렇게 거래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물 시세로는 3억 5천 정도 선에서 시세가 이렇게 돌고 있지만 이 재건축 진행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한 8억 정도 선까지는 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물건입니다. 그러면은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감정가가 2억 4천7백이고 한번 유찰해가지고 1억 7천 290에서 시작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입찰 들어가가지고 3억 선은 좀 넘겨가지고 입찰 들어가도 나중에 미래 가치를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시세 차익은 4억에서 5억 정도는 충분히 볼 수 있는 물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고 들어가면은 나쁘지 않는 물건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 물건 같은 경우에는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연립주택이 이렇게 나왔어요. 평수는 전용 면적이 55제곱미터, 거진 17평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감정가는 1억 9,300에 지금 잡혔는데 신건에서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권리관계를 보면은 뭐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딱히 권리관계는 뭐 꼬인 게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 지역을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 고잔동 같은 경우에는 연립주택으로 해가지고 고잔 2구역이 이렇게 잡혀 있고요. 요렇게 2구역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3구역, 4구역, 여기 5구역, 6구역, 7구역, 8구역, 9구역 여기 지금 고잔동에 있는 연립주택 단지들은 지금 재건축 들어가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예요. 조합 설립까지 됐는데도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고잔동 중에서 좋아하는 입지가 어디냐면은 여기 3구역하고 여기 4구역입니다. 굳이 또 나누자고 하면 저는 4구역이 좀 괜찮더라고요. 도심 안에 들어가 있는 입지는 맞는데 왠지
조용하고 도시 외곽 쪽으로 이렇게 사는 느낌이 있는 지역이 3구역하고 4구역 같아요. 거기에서도 4구역이 좀 더 조용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지역.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바로 옆에 고장공원이 있어요. 그리고 도로 바로 건너면은 차 운행 안 하고 바로 걸어 다니면서 공원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쪽에 저수지가 있고요. 조금만 내려가면은 워터 캠핑장이 있고요. 유원지가 있고요. 그리고 길 건너편에 이렇게 가면은 여기 예술회관이 있는데, 여름 되면은 이맘쯤이면은 야외 공연에서 또 공연도 이렇게 많이 하고요. 그리고 애들하고 도서관 가기도 좋고요. 그 중학교, 고등학교 간다 그러면은 여기 바로 위에 단원중학교하고 단원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이 3인 가족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좀 조용하게 살면서도 애들하고 주말에 좀 바로 걸어 나가가지고 이쪽에 여가 생활을 좀 편안하게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 여기 사구역입니다. 사구역. 신축 아파트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시내 생활의 인프라를 사용하면서도 좀 조용하게 좀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찾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지역이 요 사구역입니다. 그게 지금 요 빌라가 하나가 이렇게 나왔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현재 지금 17평 정도 되는 이 빌라는 얼마 정도 해서 시세가 이렇게 돌아갈까요? 나중에 신축 아파트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비교할 수 있는 아파트는 요 롯데캐슬 골드파크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지금 현재 시세 돌아가는 게 미래 가치가 될 거고요. 현재 이게 진행 단계에 이렇게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매물이 나온다 그러면 현재 값어치는 얼마 정도 되는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또 찾아볼게요. 여기가 지금 사구역입니다. 지금 매물 나왔는 게 기한 매물이라고 하네요. 기한 매물이고 이쪽에 지금 59제곱미터, 이거는 18평 정도 이렇게 하겠죠. 3억 6천에 이렇게 받으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한 16평, 17평 좀 안 되는 거, 이게 3억 천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17평 좀 안 되는 게 2억 9천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경매로 이렇게 진행하는 그 물건은 한 3억에서 3억 천 정도? 그 정도의 지금 시세가 돌고 있구나라는 게 예상이 되는 물건입니다. 자, 그러면요. 캐슬 골드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평 정도 되니까 나중에 내가 좀 추가 분담금을 조금 넣고 내가 34평을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추가 분담금을 좀 적게 해가지고 24평을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데 34평은 지금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요건 같습니다. 33평 이렇게 얘기하네요. 지금 저층하고 중층이 7억 3천에서 7억 5천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받으려고 하고 25평은 한 5억 8천. 그러면은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24평으로 내가 분양을 받느냐 아니면은 34평으로 이렇게 분양을 받느냐,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제 분담금을 더 이렇게 낼 수는 있지만 24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3억 정도 하지만 나중에는 5억 5천에서 6억 정도 사이로 이렇게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그 34평을 이렇게 받는다라고 하면은 7억 이상은 시세를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물건은 진행 속도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그만큼 미래 가치를 반영을 할 수도 있는 물건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